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마지막 14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자기 그리고 고려 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과연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특히 도자기의 몸체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러한 이제 흙, 이것을 이제 태토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태토의 성분들에 따라서 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자기의 유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소성 온도, 이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소성을 어느 정도 온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톡이라든가 독이라든가 또 석기라든가 작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소성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형태. 또 나라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부르는 명칭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톡이, 독이, 작이들이 어떻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2교시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작이까지 살펴봤는데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 작이라고 하는 형태의 도자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톡이, 독이, 석기, 작이는 우리 인류가 점진적으로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런 발전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줬다라고 설명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제 발명이 됐다 그럴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테고요. 이것이 중국 원대 이후, 원나라 이후에 이제 작이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경질백자 이런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늦어요. 18세기 이후에 생산하는 경질백자 이런 것들이 작이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또 중국의 경우에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 백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이에 해당이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17세기 이후에 아리타 일대에서 만들어진 경질백자. 일본도 늦지요, 그렇죠? 일본이 도자기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누구를? 임진왜란 이후에 도공들을 갖다 데려가서,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를 갖다가 이제 발전시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도자기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된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임진왜란 이후에 도공들이 너무 많이 끌려가서 우리나라에서, 조선 내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정말 굉장히 적었었던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조차도 조달이 되기 어려웠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작이. 자, 그렇다면 이제 도자기의 개념, 도자의 개념과 용어, 나라마다 아까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는 톡이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를 않고요. 톡이와 독이를 갖다 포함해서 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소성온도에 따라서 톡이, 독이 뭐 이렇게 이제 나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톡이, 독이를 합해서 이제 독이 이런 형태로 쓰고요. 사실 톡이하고 독이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고 온도를 몇 도에서 굽고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나온 제품을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즉 국내에서도 이제 독이라는 개념으로 토기와 독이를 합해서 독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자기를 1616년 이후에 아리따라고 하는 지역, 이 아리타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 조선 도공이
결국은 끌려가서 그래서 이제 도자기 문화를 갖다 이제 꽃피우게 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만드는 경질백자. 조선 시대 도공이니까는 대부분 이제 백자를 만들고 했었던 이제 도공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일본은 이제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제작되는 분청사기류라든가 연질의 백자 이런 것들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도기로 지칭을 하고요. 그리고 아리따 1616년 이후에 아리따에서 제작되는 경질백자 류에 해당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이제 자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도자의 개념, 용어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국가별 또는 소송 온도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정도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여기서 조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을 갖다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흙을 태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태토를 갖다가 이제 정제를 해서 그 정제된 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죽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모양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형. 우리 순우리말로 안 나오면 빚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도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고운 흙들을 갖다가 골라내고 가려내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은 수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비라고 하는 것은 물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아주 곱게 이제 가라앉히고 거친 것들은 이제 올려 보내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제가 된 흙을 반죽해서 이제 모양을 갖다 만드는 과정이 이제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형은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이렇게 회전체 위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만들므로써 조금 더 원형에 가깝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회전체를 갖다가 우리는 물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우리말로. 이것이 발이라든가 손 이런 것들로 이제 돌리는 수동 물레가 있고요. 또 전기의 동력을 갖다 이용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전기 물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을 할 때 이제 손을 갖다 부득이하게 이제 쓰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각이진 형태라든가 모양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그럴 때는 동그랗게 만들 때는 이렇게 물레를 갖다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라서 이렇게 뭐 붙이거나 뭐 이런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래서 판상 성형, 틀 성형, 주입 성형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성형 방법들이 활용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기계화 공정들이 발달을 해서 어떤 틀에다가 틀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만들고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성형 과정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손으로 빚는 거죠. 빚어 만들기. 영어로는 핀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해요. 흙을 손으로 반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물러서 형태를 만드는 즉 형상이 복잡한 상형물을 갖다 만들 때 편리하고요. 특히 어떤 뭐라 그럴까 조형물 또는 어떤 뭐 장식물 이런 것들을 만드는 특히 비대칭의 형상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빚어 만들기인 핀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마 올리기 또는 테 쌓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성형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석기 시대 이래에 저장용이라든가 운반용기 이러한 용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기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성형시키는 방법이에요. 가마 올리기는 흙가래를 이렇게 길게 뽑아서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벽을 갖다가 쌓는 그런 형태고요. 테쌓기라고 하는 것은 흙을 갖다가 좀 두툼하게 그렇게 이제 태의 형태로, 링의 형태로 이렇게 점점 저거는 계속 감은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한 켜,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한 켜, 이러한 형태로 쌓아 올려서 벽체를 갖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주로 대형 그런 이제 용기를 갖다가 제작할 때 사용이 되고요. 큰 항아리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렇게 테쌓기를 하고
자그만 이제 기물, 예, 을 갖다 만들 때는 이제 감아 올리기 이런 것들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뭐 반드시 이렇게 감아 올리기나 테사키만을 해야지 용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죠. 기벽을 만든 후에 흙가래나 흙띠의 연결 부위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틈새를 갖다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요. 바로 틈새를 갖다 이제 메꿔줄 때 이제 쓰는 것이 뭐냐면 두들기예요. 한자로 쓰면 다닥, 박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두들개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안팎으로 두드려서 흙이 이렇게 치밀하게 이제 메꿔지도록. 그래서 방망이를 외부에서 두드리면서 안쪽에서는 차돌이나 목재로 받치면서 그러면서 기물에 안팎에 이제 저렇게 두드림으로써 또 무늬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또 다시 손질을 함으로써 이제 그 무늬를 갖다 이제 없애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조금은 어떤 이제 도자기의 형태를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표준화된 그런 이제 제품, 예,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양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찌그러지거나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물레를 이용한 성형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물레를 이용한 성형은 그릇의 크기와 형태, 높이 등을 갖다 비교적 우리가 간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 만드는 시간도 짧게. 둥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손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빚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돌려가면서 힘을 줘가지고 모양을 갖다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비교적 단축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레를 이용한 성형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이제 계기를 갖다 이제 만들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물레 성형에 주로 이제 쓰이는 것이 뭐 구조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저기 보시면은 저게 이제 밑에 저게 돌아가는 것이 저기다 모타를 달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기계 물레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타가 아니라 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제 그 기계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발물레, 손물레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축과 회전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전판의 직경보다 기물의 직경이 회전판보다는 그 위에 올려놓는 그릇의 크기가 작은 것이 이제 보통인데요. 요것도 이제 만드는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들고 그럴 때는 또 다른 형태의 것을 갖다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이제 쓰는 특히 경덕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고장인데요. 회전판에 지름을 갖다 크게 해서 굉장히 큰 이제 대형 용기를 갖다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청동기 시대부터 물레를 갖다가 이제 이용한 것으로, 예, 이렇게 이제 수동 물레죠. 예, 손이나 발을 갖다 쓴 수동 물레를 갖다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오늘날에는 대량 판매용 도자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자동 물레들, 기계식 물레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자기를 이제 만들고 모양을 갖다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 같이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도자기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도자기의 색깔을 갖다가 이제 넣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하게 되는 그런 재료를 갖다 우리가 안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을 갖다 다 마치고 즉 성형을 갖다가 이제 한 다음에 다 빚은 다음에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은 이제 모양을 갖다 이제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문양을 갖다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각, 인화, 양각, 투각, 상감 장식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문양을 갖다 넣기도 하고 또 그 문양에 색깔을 갖다 넣기 위해서 안료를 갖다 사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갖다 이제 그리게 됩니다. 안료는 대부분 이제 초벌한 후에 이제 천연 그런 이제 소재로 되어 있는 이제 물감인 것이죠. 예.
그래서 초벌한 후에 이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벽의 흡수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왜?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건조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잘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려내야 되는 그러한 점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안료는 이제 색깔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장식은 우리가 뭐 이제 고려청자 같은 경우 뭐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 또 색깔도 있지만은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양하게 또 뚫린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러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제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자기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도자기에다가 장식을 가함으로써 예, 아름다움을 부과시키고 또 그 도자기의 상징성을 부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감상하는 즐거움을 갖다가 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의 장식 기법에는 우리말로 하면 깎고 덧붙이고 또 바르고 또 메꾸어 놓고 어떤 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파낸 다음에 또 새롭게 이렇게 메꿔 놓고 그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장식에 쓰는 안료로 이것이 바로 이제 장식에 쓰는 이제 안료가 전통 도자기 재료에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이제 물질로서는 광물성 성분을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산화철 또 산화구리, 산화동이라고 이제 그 업계 그쪽 도자기 쪽에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리죠. 예. 그리고 산화 코발트 이러한 계열들의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안료들이 우리 전통 도자기에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장식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 시대에는 주로 이제 새긴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깎아낸다라든가 이러한 유형의 그런 뭐랄까 장식 문양을 갖다 이제 내게 되고요. 조선 시대 이후에는 주로 이제 그려놓는 도자기 표면에다 그려놓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법을 갖다가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 쓰이는 이제 안료 중에서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조, 즉 소성을 하게 되면은 소성을 하고 나서는 어떤 갈색이나 검정색, 적갈색, 녹색, 흑색, 황갈색 뭐 여러 가지 그때 소성 조건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붓으로 보통 문양을 갖다 이제 그리게 되는데 보통 이 산화철의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계통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검은색이나 적갈색, 뭐 이런 흑색 계통. 그리고 이제 산화구리의 경우가 이제 붉은색이라든가 붉은 갈색 이런 것들의 색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산화철의 경우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냐면 요렇게. 바로 이것이 이제 파란색을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자와 같은 기법, 같은 소재, 같은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자는 청자인데 철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안료를 갖다 통해서 저렇게 문양을 갖다 이제 집어넣고 그 안에 문양이 저게 모란꽃이에요. 그래서 모란 문양에 그리고 저렇게 약간 볼록하면서 길쭉한 이러한 형태의 병을 갖다 매병 이러는데요. 여기서 매는 매화매를 갖다 쓰고요. 아마 우리 선조들 또는 중국에서도 저러한 유형의 병에다가 매화를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방 안에 비치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길쭉하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나온 저러한 형태의 병을 갖다 매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자인데 철화 산화철 계통으로 그림을 그린 모란 문양의 매병이다. 그래서 청자, 철화, 모란문 매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러한 거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다른 이제 청색을 갖다 나타내는 것이 이제 코발트예요. 코발트 계열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조선 백자 가운데도 코발트 안료로 문양을 그린 그런 이제 그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색을 갖다 나타내게 됩니다. 중국 원나라 시절의 경덕진 가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청색을 갖다 많이 쓰고요. 조선의 관여라든가 일본의 아리따, 독일의 마이센 등지에서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그리느냐, 아니면 채색을 시키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청화기법, 청채기법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요 도자기의 면에다가 코발트 안료를 발라서 푸른색을 갖다가 띄게 하는 그러한 이제 장식을 나타낼 때는 바로 이렇게 코발트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제 안료를 쓴다. 그래서 나타내는 색깔이 요렇게 이제 파란색, 청색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백자입니다. 예, 백자는 이제 고룡토, 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백자의 경우에는 백토, 고룡토라고도 하는데요. 이 백자인데 뭘로? 청색의 안료를 갖다 써서 그림을 그린 어떤 그림이에요? 운용, 즉 구름과 용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문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는 보면은 약간 길쭉한데 이것은 길쭉한 것보다는 약간 빵빵하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제 이러한 도자기의 모양을 호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호 그릇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호 항아리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백자, 청화, 울룡문, 호. 이것은 리움 미술관, 리움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백자이고요. 거기서 제가 리움 미술관의 자료로부터 가져온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백자, 청화, 울룡문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까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식을 갖다 이제 할 때 쓰는 그러한 이제 소재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다양한 그런 성분을 갖다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철분 혹은 구리, 동 그리고 코발트 성분들. 그래서 철분은 주로 어떤 색깔이요? 검은색 계열 또는 짙은 갈색 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구리는 어떤 색이요? 약간 황갈색 계열들 이런 것들. 코발트는 청색 계열. 즉 요것들이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그러한 이제 안료들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철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까 이제 청자는 청자인데 철화문,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약간 짙은 갈색이면서 검은색에 가까운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갈색을 주로 이제 표현하는 이제 동, 이런 것들, 구리들이 포함되는 것들, 또 코발트, 청색을 갖다 포함해요. 이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많고요. 내화력이 굉장히 강하면서 고온의 백자에 많이 쓰던 그러한 이제 안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것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섞어서 씀으로써 색깔을 다양하게 나타내기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장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유약을 갖다가 이제 입힘으로써 반짝반짝하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유약을 갖다가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에서는 유약을 입히기 전에 안료를 그리거나 바르는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화회. 유화회가 유약을 바르기 전에, 즉 유화회. 그림이 유약의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림을 갖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약을 갖다 이제 발랐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인 것이고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지에서는 유화회뿐이 아니라 유약을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유상회의 기법도 활용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유화회 기법을 많이 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양을 갖다가 그림, 안료를 갖다 써가지고 이제 그리기도 하는데 어떤 이 변화를 갖다 주고 모양 자체가 이제 변하는 도자기에 모양을 주고
그러는 도자기 문양의 장식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크게 아까도 잠깐 나왔었던 것지만요. 선각, 양각, 투각, 첩화, 상감, 인화 이렇게 6가지 기법을 갖다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선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는 음각선으로 이렇게 홈을 갖다 이렇게 파서 그래서 문양을 갖다 이제 그리는 기법이고요. 양각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냄으로써 문양이 도드라지게 올라오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깎는 기법이고요. 투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서 구멍을 뻥 뚫어서 이렇게 공간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첩화라고 하는 것은 덧붙인다는 거예요. 즉, 이 흙을 갖다가 덧붙여서 그래서 문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물이 약간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흙을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상감의 경우에는 흙을 파서 도자기의 어느 부분을 흙을 판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다른 종류의 흙을 갖다 메꾸어 넣는 거예요. 이것을 상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인화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양을 만들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갖다 거기다가 표현을 하고 싶다. 내 이름을 새긴 도장처럼 생긴 것을 갖다가 쿡 찍어. 아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형태가 이제 인화인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기법을 통해서 문양을 갖다가 장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문양에 대한 장식 기법을 갖다 살펴봤고요. 자, 또 앞에서 살펴봤었던 유약은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고화도에서 표면에 자연적으로 유리질 피막이 생기는 그런, 즉, 이 태토가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는 그 중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이 유리질로 변하면서 피막을 갖다 형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자연적인 유약의 형태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항아리, 질그릇 같은 경우가 그 흙에 포함되어 있는 유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녹으면서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광택을 갖다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유약을 인공적으로 피막을 갖다가 이제 입히는 그런 경우 2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유약의 이제 색깔은 번조 과정, 즉 소성하는 과정, 굽는 과정에 따라서 투명, 불투명, 유약의 이제 성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요. 성분 그리고 굽는 소성하는 과정에 따라서 투명, 불투명, 무색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유약뿐이 아니라 유약도 색깔이 변하지만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안료에서도 색깔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겠죠. 도자기에 유약이 입혀지면은 액체와 기체 투과율이 낮아져요.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강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 도자기류의 청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깨끗해지는 거죠. 외관을 그리고 깨끗하게 장식하는 그러한 이제 효과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유약의 종류에는요, 자연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번저 온도가 1000도를 넘게 되면은 도자기를 만드는 이 흙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자연적으로 유약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즉 석영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태토에 포함된 석영질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어떤 막을 갖다 형성하는 그런 형태. 이것을 자연유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유약의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석영질, 이런 것들이 또 이 소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불을 갖다 지피기 위해서는 나무를 뗄 거 아니에요. 이 뗄감에 사용된,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타면서 이제 재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 재에 있는 성분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표면에 이제 피막을 갖다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유 현상, 자연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공유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유약을 갖다 이제 입힌 거예요. 즉 이러한 석영질, 이러한 성분들을 포함한 그런
그 유약을 갖다 이제 입히게 된 것을 인공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화도 유약의 경우에는 회, 예, 재가 가지고 있는 예, 탄산칼슘 성분들을 포함한 그런 재가 가지고 있는 회유 그리고 장석. 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 보통 석조 건물 같은데 이제 겉에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화강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화강암은 크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해요. 흰색을 갖다 띠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장석이고요. 그리고 유리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이것이 석영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약간 거뭇거뭇하거나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그 부분은 운모류. 그래서 이 화강암의 경우에는 운모, 석영, 장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흰색 계열을 갖다 띠는 요 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유약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흙의 경우에 이 장석들이 포함되어 있는 장석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유약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화도 유약의 경우에는 연유, 연이라고 하는 것은 납이에요. 납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유약의 성질들. 그리고 석회, 아까 말씀드렸었던 탄산, 칼슘 계열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화도에서 유약처럼 이렇게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예, 유약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예, 이렇게 이제 유리질 피막을 형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장석유 계통의 고화도 유약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백자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유약의 목적은 아까 또 거듭 설명하는데 이제 그 표현을 했지만은 장식성과 실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유약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장식성으로는 주로 저화도 유약, 특히 납 성분을 갖다 포함한 그런 이제 광물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실용성 측면에서는 역시 그래도 단단하고 더 매끄럽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화도 회유나 장석유, 특히 음식을 담는 용기류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약을 그러면 어떻게 바를 것이냐? 유약을 바르는 그러한 방법. 네, 이것을 유약을 입히는 것을 이제 시유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유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자기를 유약 물이 있는 데다가 푹 담궜다가 빼거나 또는 도자기 겉면에다 붓거나 또는 뿌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특수한 장식 등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갖다 이제 바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약도 그 성분들이 어떠한 성분들이고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약이 나타내는 색깔도 이제 차이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제 차이에서 신라 삼채, 중국의 당삼채, 일본의 나라삼채 이러한 형태들이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유약을 갖다 묻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담금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약물이 있는 유약이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그 액체 상태의 유약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빼는 비교적 크지 않은 크기의 그릇에 시유할 때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도자기를 갖다 이제 빚은 다음에 건조하고 그 상태에서 바로 유약을 갖다 이렇게 이제 담가서 그래서 묻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초보를 한다. 낮은 온도에서 한 900도 정도에서 한번 가볍게 소성을 시키는 구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담가서 유약을 묻히기도 합니다. 요 유약을 이제 묻히고 그러는 것은 그릇의 질과 용도에 따라서 안팎에 모두 유약을 갖다 묻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부에만 유약을 묻히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 항아리 같은 경우는 보통 밖에 대부분 이제 묻히게 되게 되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유약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유약을 너무 건조한 상태로 이렇게 묻히게 되면 터지거나 또 태토에서 이렇게 벗겨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청결하게 하고 유약의 성분이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유약이 겉에 묻으면서 살짝 떨어져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성질을 갖다 이용하거나 또 유약이 잘 묻지 않도록 어떤 이제 오일 성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발라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유약의 성질을 이용한 기법으로도 활용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유약 사용하는데 이제 주의점. 또 다른 형태로는 뭐냐면은 유약이 묻은 상태에서 이제 그게 이제 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가마에다 넣어서 구울 때 가마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넣는 것을 가마재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도 유약이 묻어 있다면은 얘네들이 높은 온도에서는 유약이 유리질처럼 녹아가지고 그래도 밑에 거랑 붙을 수도 있잖아요. 바닥면 처리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닥까지 유약을 입힐 것이냐 아니면 바닥 쪽에 놓이는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갖다가 이제 그 강구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다양한 가마재임용 받침 도구, 받침 도구를 갖다가 이제 쓰기도 하고요. 또 굽을 갖다 깎아서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유약이 묻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유형의 유약 처리 기술, 이런 기법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덧 또 꽤 시간이 지나서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